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프로 1급의 유형을 소개를 하고 앞으로 코스프로 1급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학습하는 게 효과적일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프로는 YBM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래밍 자격 또는 전문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코딩 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직장인 등등 다양한 층에서 시험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상급부터 2급 그리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1급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TCT의 코딩 테스트용으로 2021년부터 코스프로 1급이 채택이 되었죠. 그래서 코스프로 1급의 각각의 문제 유형을 판단을 해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TCT 준비를 할 때 코스프로 1급 그 유형에 맞도록 준비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프로 1급에서 사용이 가능한 언어는 자바, 파이썬, C, C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코스프로 올인원 패키지는 현재 파이썬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총 90분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문항수가 10문항으로 주어집니다. 그 10문항이 각각 구성되어 있는 게 세 가지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패턴들을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샘플 문제 중에 각각의 유형별로 문제를 뽑아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류 유형을 펼쳐놨어요. 전체 유형은 오류 문제가 있고 빈칸에 문제가 있고 전체 다 구현하는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구현의 문제가 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류 문제가 세 문제고 빈칸의 문제가 네 문제인데 빈칸의 문제 중에는 클래스 상속에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류의 문제라는 건 이 문제에 대한 부분, 문제에 대한 설명 부분은 어떤 게 됐든 빈칸, 오류, 구현의 문제 다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 오류의 문제이면 전체 다 코드가 작성되어 있고 그 중에 한 줄에 오류를 주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단하게 한 줄을 찾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 비슷한 문제이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얼마든지 다른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각각의 차수마다 다른 차수에서는 빈칸의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고 오류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습을 하실 때 하루에 만약에 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그 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류 문제라고 하면 그대로 풀어보고 구현의 문제일 경우에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구현할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빈칸의 문제라고 하면 똑같은 문제이지만 코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류에 있었던 유형처럼 코딩을 해놓고 그 중에 일부분을 빈칸으로 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패턴으로 구현을 해놓고 빈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문제라는 거는 이런 형태의 하나의 주제인 것 뿐이지 이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낼 수 있는 그 패턴들은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실제 주어지는 것들은 샘플까지는 다 똑같을 거고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솔루션 안쪽에 코드가 사실상 몇 줄 안 되죠. 몇 줄 안 되는 걸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소 길게 주어져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원하는 결과가 여기서 지금 원하는 결과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코드를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 YBM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코딩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작성해 놓은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거. 그 능력과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문제를 그래도 코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의 능력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을 잘 판단한 다음에 코딩되어 있는 걸 보고 한 줄 한 줄 세세하게 판단을 하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 시험을 볼 때는 지금처럼 아주 간략한 형태이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파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안에 있는 문법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간단하지만 한 줄 오류임에도 찾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특히나 한 줄 한 줄 바꿔가면서, 처음부터 한 줄씩 바꿔가면서 컴파일 해보기에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 줄을 수정을 해놔도 절대로 안 되고, 앞서 얘기했듯이 절대로 여기서는 화면상에 있는 걸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를 해가서 파이참해서 돌려본다고 하면 한 줄 한 줄 수정하는 것들 나름대로 이 앤서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변화들을 프린트 함수로 출력하는 걸 중간중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 볼 때는 화면상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줄 이상이 수정이 되면 무조건 오류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 줄만 수정을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이 코드 작성되어 있는 게 아주 길어서 이게 어렵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그 환경적인 거에 익숙해지는 부분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문제를 읽어보고 아주 간단한 문제라도 설명이 나와 있는 거를 빨리 읽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빨리 판단하는 게 돼야 되겠죠. 특히나 이런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한 코딩 테스트인 거죠. 그런 데에서는 문제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이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에 대한 걸 빨리 판단하는 거. 그게 판단이 됐다고 하면 다행히 이런 것처럼 코딩이 되어 있는 것들은 코딩 되어 있는 것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이 두 번째가 필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YBM 시험 이외에는 대부분이 전체 다 코딩하는 형태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YBM에 있는 것 중에 지금처럼 오류의 문제들은 작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줄을 수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만 연습을 코딩 되어 있는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을 눈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눈으로 해석하는 능력들을 좀 익혀놓는다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눈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코딩을 많이 해보면 다른 사람이 코딩해 놓은 것들을 해석하는 것도 그만큼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연습할 때도 그냥 눈으로만 코드를 판단해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거를 가급적이면 코딩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한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비슷한 형태입니다. 여기에 샘플 문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실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아주 간단한 유형보다는 좀 더 복잡한 문제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문제를 읽고 그 문제에 코딩되어 있는 것들 본 다음에 주로 솔루션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것 중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물론 솔루션 하나의 메소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솔루션 이외에 다른 함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로 여기서는 함수겠죠. 클래스로 다행히 파이썬 같은 경우는 클래스에 관련된 문제는 딱 한 문제가 될 거예요. 일반적인 것들은 지금처럼 솔루션 함수처럼 함수 형태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솔루션만 나와 있지 않고 또 다른 함수로 포함이 돼서 솔루션 플러스 기타 다른 함수로 포함되어 있는 코드들도 있기 때문에 함수 호출 관계들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문제 안쪽에서는 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 샘플 코드로 밑에 이제 메인으로 샘플 자체를 넘겨주고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결과만 명확하게 나왔다고 해서 실제 그 문제를 테스트해서 최종 결과를 봤을 때 만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구현 문제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안쪽에서는 지금 오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줄만 수정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거의 맞을 확률들이 커요. 근데 구현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져 있는 샘플만 완료가 됐다고 해서 항상 안에서 실제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 할 수 있는 그 케이스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전혀 수정할 내용들은 아닐 거고 위에 들어가 있는 솔루션부터 기타 다른 함수 부분에서 오류를 찾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유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어느 정도 코드가 작성되어 있지만 그 중에 일부분을 빈칸으로 주는 빈칸의 유형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빈칸 문제 중에 뽑아본 건데요. 문제는 역시 비슷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한 프로그램 구조를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할 것이다 라는 설명을 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쉽게 여기서는 지금 해밍거리라는 걸 구하려고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실제 코드 안에서는 솔루션 하나의 메소드로 함수로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펑크 A라고 되어 있는 함수가 하나가 더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지금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솔루션 함수가 있는데 주어질 텐데 그거 이외에 또 다른 함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빈칸이라는 게 여기에 지금 빈칸이 주어져 있습니다. at 표시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부분하고 if 조건 부분, 요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서 정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것도 역시 일부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프로그램 단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그 설명되어 있는 거에 맞게끔 코딩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함수가 여러 개라고 하면 그 함수에 대한 역할을 빨리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함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개 중에 일부분이 지금처럼 함수 내부에 빈칸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함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솔루션 안쪽에서 적절한 함수를 적절한 라인에서 호출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하는 역할 자체를 이거 자체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작성해 놓은 코드를 판단해야 될 때 일반적인 코딩 하는 것들은 어떤 언어가 됐든 함수가 항상 들어가 있죠. 그럼 그 함수라는 게 특정한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코딩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함수 단위별로 해석하는 것들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근데 YBM에서 제공하는 문제들이 오류의 문제하고 빈칸의 문제들은 특히나 안에 주어져 있는 이 함수의 역할 자체를 해석하는 능력들이 필요한 게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코딩하는 형태보다 비중이 훨씬 더 많죠. 3대 7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작성해 놓은 코드를 많이 해석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같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구현 문제라고 생각하고 코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코딩을 할까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빈칸의 문제든 오류의 문제든. 그래야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아이디어인데 여기에 실제 구현되어 있는 것들은 약간의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현을 해놨겠죠. 그렇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구현의 방법들은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아주 큰 맥락들이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빈칸의 문제, 오류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문제만 읽어보고 주어져 있는 코드를 전체 다 놔두고 이거 자체를 코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해밍걸이 구하는 거다.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다라는 걸 판단을 했으면 충분히 이 문제는 구현의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일부 코드라는 게 없이 완벽하게 다 구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내 나름대로 코딩을 해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빈칸의 문제 형태들이 주어지는 거 하나의 패턴이고, 이것도 비슷한 형태이죠. 문제를 보고 여기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 구조로 작성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끔 코딩되어 있는 함수의 역할들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프로그램 구조라는 거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죠. 반드시 이 형태에 맞춰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구현 문제일 때는.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디어를 자꾸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서 이런 유형이 나왔으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거를 내 나름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구현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구현 문제에서 한번 보겠지만, 그럴 때 지금처럼 아,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오류하고 빈칸의 문제에서 좀 습득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현 문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구현 문제 따로, 빈칸의 문제 따로, 오류의 문제 따로 연습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거는 다 구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빈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오류의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보면, 이거는 지금 앞서 봤었던 거하고는 약간의 다른 패턴인데, 함수가 펑크 A라는 게 있고 펑크 B가 있고 펑크 C가 있죠. 이 함수에 대한 기능들을 완벽하게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솔루션 안쪽에서 적절하게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함수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매개 변수에 어떤 걸 넘겨줘야 될까라는 것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유형이죠. 이런 유형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앞서서 봤던 것처럼 일부분 함수 안에서 빈칸이 주어져 있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완벽하게 함수를 갖춰 놓고 이 함수를 순서에 맞게끔 호출할 수 있게끔 해보는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드를 해석을 해서 그 해석하는 능력을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코드를 해석을 해서 원활하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해석되어 있었던 함수들이 어떤 형태로 호출이 되어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까지 완벽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런 유형이 빈칸의 문제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의 유형 중에 하나는 클래스 문제입니다. 클래스 유형은 클래스 상속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스 상속을 하게 되면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그 상속하는 관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스에서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을 하게 되면 부모 클래스에 있었던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하죠. 그래서 그 오버라이딩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작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 다른 문제들은 전체 다 함수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 한 문제만 클래스 상속 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이썬에 대한 걸 완벽하게, 파이썬 문법에 대한 걸 완벽하게 알고 그 파이썬 자체를 클래스까지 완벽하게 활용을 해서 구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상속 문제도 크게 어렵지는 않는 문제인데, 혹시라도 시험을 위해서 파이썬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클래스까지 완벽하게 갖춰서 코딩을 해본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이 클래스 문제 하나를 위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형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 클래스에 대한 상속 개념을 좀 알아두시고, 파이썬 안쪽에서 그 상속시키는 관계를 코드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리고 오버라이딩 개념들을 어차피 이제 객체지형 안쪽에서는 항상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오버라이딩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오버라이딩에 대한 그 코드를 작성하는 그 패턴을 한번 좀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때는 전체 지금 샘플로 주어져 있는 것들이 6세트인데 그 6세트에 있는 패턴의 문제들, 이 클래스 패턴의 문제들을 다 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클래스에 대한 그 상속관계 문제 패턴 자체가 어떻게 나오겠구나라는 건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인원 패키지에서 공부하실 때는 그 중에 몇 문제 정도는 풀어보실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게 되면 일단은 가장 먼저 이 그림 자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상속관계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해석하기 이전에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게 지금 인터페이스 형태로 주어졌다라는 거는 클래스이지만 안에가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되어 있을 확률들이 커요. 그래서 상속 관계이니까 이 피처 스토어라는 거를 상속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로 상속을 받을 것인지라는 거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푸드라는 클래스가 어떤 형태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설명들이 지금처럼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메소드가 있죠. 그러면은 부모 클래스에 있었던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똑같이 쓰고 있다는 얘기는 오버라이딩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것들 중에 파악을 해야 되는 거는 부모 클래스에 작성되어 있는 메소드 함수이지만 클래스 내부에 들어가 있는 메소드인 거죠. 그렇지만 자식 클래스에서 이걸 약간의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구현 부분을 어떻게 달리 해야 되느냐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작성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각 클래스에 대한 부분, 이 중에 지금 메소드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한 게 설명이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고 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클래스에 들어가 있었던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똑같은 메소드에 대한 게 들어가 있어서 이 중에 약간 차이점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럼 이제 나와 있으면 클래스에 관련된 부분 중에 코드 부분을 보면 지금 이게 첫 번째 클래스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푸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지금 상속을 받으려고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상속을 받았었던 거 그림에서 가장 위쪽에 있었던 거 딜리버리 스토어에서 상속을 받았었죠. 그럼 파이썬 안쪽에서 이 클래스를 상속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는 게 거의 대부분 클래스 문제에서 블랭크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어떤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코드 안쪽에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게 각각의 푸드라고 되어 있는 객체를 만들어서 리스트에다 추가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었던 형태였었어요. 그 다음에 빠져있는 부분 중에 위에 지금 부모 클래스 형태 보면 이 두 개의 메소드가 구현이 안 되어 있죠. 그냥 패스만 되어 있죠. 실제 구현 부분은 자식 클래스에서 하라는 거죠. 그 자식 클래스에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작성이 되어 있어요. 대신에 누가 빠져 있냐면 여기가 빠져 있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오버라이딩 할 때 이 메소드 부분이 그대로 작성이 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빈칸 문제 중에 부모 클래스에 있었던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 이 메소드를 그대로 작성하는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클래스의 문제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상속 관계 중에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 지금처럼 추가하는 방법들, 대신에 메소드가 해야 되는 역할을 지금처럼 구현을 해 놓은 게 있고, 반대 케이스들은 다른 뒤에 있는 문제는 볼까요? 이건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이것도 상속관계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죠. 이거를 보고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상속관계가 빠져 있죠. 이 상속관계에 되어 있는 부분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 부분이 생략이 돼 있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해서 넣을 수 있으면 되는 코드인데,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코드 중 일부분을 지금처럼 블랭크로 넣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속 관계를 포함하는 표현할 수 있는 거 한 가지하고, 그 중에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부분을 작성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을 물어보는 게 클래스에서 나오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다 작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클래스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상속 관계에 대한 걸 완벽하게 설계해서 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패턴만 알면, 아, 상속이라는 게 뭐구나라는 것과 그 상속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방법만 알면 풀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더라도 클래스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어, 그냥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가끔씩은 약간은 여기 안쪽에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블랭크가 있으면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패턴 자체가 거의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 중에 쉬운 패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하는 부분만 상속 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오버라이딩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놓치기는 조금 아까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클래스 상속관계 빈칸의 유형이 있다는 거 봐두시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보게 되실 건데, 무조건 모든 문제마다 클래스의 상속관계에 대한 그림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판단할 거는, 아, 누가 상속을 받은 거구나 라는 거 판단을 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메소드 중에 같은 메소드가 있다는 거 판단을 하고, 아, 이게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한 다음에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이 문제들도 한번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빈칸의 문제죠. 이런 것들은 상속한 게 당연히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문제, 클래스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 상속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빈칸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서 보면 빈칸이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약간의 예외 상황이라든지 그 안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주요 부분들을 빈칸 문제로 주어질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된다. 다소 이 클래스의 문제들은 좀 길어 보여요. 왜냐하면 클래스가 벌써 상속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만 하더라도 몇 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코드가 조금은 길어 보이지만 그래도 안에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거의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패턴들을 좀 잘 판단을 해 놓으실 수 있게끔 연습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빈칸의 유형의 네 문제인데, 그 중에 한 문제는 지금처럼 클래스 이용된 빈칸의 문제가 꼭 한 문제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구현의 문제입니다. 구현의 문제는 문제에 대한 설명 주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오류라든지 빈칸의 문제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빈칸의 문제에서는 대부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구조로 작성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주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는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은 모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설명이 나와 있고 주어지는 코드는 지금처럼 밑에 있는 부분은 단지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메인 부분으로 추가되어 있는 거지만,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가 하나 주어지고 있죠. 그럼 이 매개 변수에 나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에 맞게끔 내가 어떤 아이디어로 구현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조심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전체 결과가 문자열로 올 수도 있죠. 또는 숫자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리턴 타입에 대한 것들만 완벽하게 맞춰주면 되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떤 형태로 구현하든 상관없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건 기본적으로 주어지지만 이 솔루션 함수 안쪽에 모든 코드를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함수가 추가되는 게 내가 코딩하기 훨씬 편하다라고 하면은 이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호출할 수 있게끔 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능들을 다른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코드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겠죠.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런 형태밖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무조건 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야 하죠. 그래서 그 연습을 하실 때 앞서 봤었던 빈칸이라든지 오류의 문제들도 거기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자꾸 내 나름대로 나한테 수집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보는 게 사실은 구현 문제를 풀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양한 문제들이 당연히 빈칸이라든지 오류의 문제 있는 거 보시고 항상 지금 샘플에 있는 문제들 형태로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는 정말로 다양하죠. 그러니까 언제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나오는 그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패턴에 맞게끔 올인원 패키지 안쪽에서 연습을 해볼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100% 그거에 맞게끔만 나올 거다라고는 장담을 할 수 없지만 대체로 그 연습들을 지금 코스프로에 연습할 수 있게끔 패키지화 해 놓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상태에서 그 내용에 관련된 코드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내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오류라든지 빈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구현의 문제는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눈으로만 어딘가 코딩되어 있는 것들을 눈으로만 해결한 상태에서는 구현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그만큼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코딩을 좀 해봐야 하죠. 그래서 문제마다 시간 날 때마다 코딩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유형에 대한 부분을 봤고 간략하게 YBM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화면을 통해서 실제 시험을 보는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을 잠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화면과 유사한 형태를 보기 위해서 체험하기를 제공하고 있는 YBM 사이트를 들어왔는데요. 이 중에 코스프로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2급과 1급 샘플 문제도 주어져 있고 지금처럼 체험하기 부분이 주어져 있어요. 샘플 문제는 각각의 언어별로 지금처럼 상급까지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 지문과 문제 정답이 주어져 있을 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편집을 해서 매일매일 학습하는 거에 올려 드릴 거예요. 한 세트는 10문제씩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화면을 한번 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자바죠. 자바의 체험하기를 들어가서 보면 각각의 패턴별로 나와 있을 거예요. 빈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줄 바꾸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전체 구현하는 문제가 함수 작성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화면에 가서 한 번쯤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실제 문제를 풀러가면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어떤 형태들 하나를 열어보면 실제 이 사이트는 프로그래머스 사이트하고 연계돼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환경에서도 지금 화면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이 10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문제당 한 문제당
화면 하나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화면 하나씩 구성되어 있는 게 상단에 열 문제를 아이콘으로 클릭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파이썬 부분에 카피하는 부분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좀 넓혀 볼게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문제의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문제의 설명을 보고 지금 이 문제는 빈칸의 문제입니다. 빈칸의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문제의 설명에 대한 것들은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라는 거, 그걸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문제를 읽고 아 이게 어떤 형태를 요구하는 거구나라는 게 판단이 됐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빈칸의 문제는 코드가 일부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성되어 있는 거에 맞게끔 이해를 하고 빈칸을 채워 넣어야 하죠. 그래서 솔루션 부분이 지금처럼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 이거를 지금 실제 테스트를 위해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샘플에 맞게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거고, 제공을 하게 되면 아마 로그인을 해서 보면 이 파일을 작성을 한 다음에 업로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출하기라는 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제출하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샘플이 아니고 실제 또 다른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줄 것입니다. 몇 점이다라는 걸 줄 거예요. 근데 그 점수에 대한 게 한 문제를 풀고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최종 가장 마지막에 이제 10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제출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채점을 해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단지 이제 지금은 패턴 연습을 하라고 샘플로 주어져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죠. 칸이 어떻게 됐든 뭐 길게 작성을 해야 되든 어떻든 여기다 작성을 하게 되면 칸은 늘어날 거예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부분은 전혀 클릭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엔터 자체도 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빈칸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채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패턴을 한번 보면 한 줄 수정하기 문제예요. 한 줄 수정하기 문제를 예를 들어서 보드게임이라는 걸 열었다. 그러면 문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림이 있으면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뭔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해석된 거에 맞게끔 이 문제도 코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빈칸도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이걸 실행을 했을 때 여기에서 요구하는 답이 안 나오게끔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코드 중에 어디가 됐든 한 줄을 수정을 해서 정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수정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이라는 걸 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플러스 1을 줬어요. 한 줄을 수정을 했죠. 지금처럼 한 줄을 수정하고 올려보고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이게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줄에 있는 거 또 하나를 수정을 해볼게요. 그럼 벌써 문제가 되죠. 빨갛게 나오죠. 두 줄은 절대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줄에 이건 방금 전에 수정하는 형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사실은 코드를 수정한 것도 아닌데 다른 라인에 스페이스바 하나만 들어가도 수정한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코드 중에 한 줄만 수정을 해야지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약간의 이런 부분의 값의 변화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걸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다 주석 처리하고 작성을 할 수 있죠. 아, i의 값이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돌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하려고 지금처럼 주석을 넣어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코드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로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 값의 변화를 우리가 손으로 써볼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없는 환경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코스프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 문제들을 혹시라도 한참에다 옮긴 다음에 연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옮길 수 있는 환경들을 잠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은 파이참을 하나를 띄워놨을 거예요. 띄워놨을 텐데 거기 안쪽에 테스트할 수 있는 파일이 하나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안 만들어도 파일이 하나는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제가 기억하는 한은 안에 코드 중에 일부분의 코드가 이거하고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진 않은데 이런 메인 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거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파이참을 써봐야 되겠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드래그해서 이 코드를 전체 다 카피해서 컨트롤 C로 하고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수정을 해가면서 여기에서는 여러 개의 라인을 수정을 해도 가능하겠죠. 근데 여러 개 라인을 한꺼번에 수정해서 벽을 찾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정을 한 다음에 단지 이거는 여기서 값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확인하는 용도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옮겨서 다시 이 부분에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지 이거는 테스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이거는 지금 오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빈칸의 문제를 옮겨서 오류가 날 수 있게끔 해볼게요. 어떤 오류가 나는지. 제가 이 부분을 빈칸의 문제였어요.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이거는 원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카피를 해볼게요. 넣었죠. 그럼 이런 부분에가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 언더라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형태가 딱 맞아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예 오류처럼 라인 자체가 모든 게 다 오류처럼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파이참을 다양하게 이용을 해보라는 거는 만약에 이게 갑자기 들여쓰기라는 게 없어졌다든지 그래도 문법에 맞게끔 아 얘는 들여쓰기가 필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그걸 빨리빨리 수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카피를 해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 전혀 이 빈칸에 실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부분에 값들을 채우는 게 아니고 다른 거에 오류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파이참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피를 해서 지금처럼 가져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그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것들일 거고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카피했을 때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전혀 제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거는 시험을 보는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이참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구현의 문제들은 이용을 한 번쯤 해보는 것들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무한정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작성을 하다가 이런 오류가 뜰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오류냐면 무조건 이 파이참이라고 되어 있는 도구는 컴파일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에 대한 게 완벽하게 수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려면 컴파일러 또는 인터프리터인 거죠. 그게 연결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인터프리터가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 인터프리터라는 거는 이미 파이썬이라는 뭐 3.0대 버전으로 인스톨을 다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스톨 되어 있는 것들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오류가 뜰 거예요.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매일매일 학습하는 거에서도 실제 문제를 파이참에다 옮겼는데 지금처럼 이런 오류가 떴다 그러면 무조건 설정할 때는 파일 메뉴에 세팅 부분을 간 다음에 중간에 프로젝트, 지금 저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특별하게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untitled라고 되어 있죠. 근데 프로젝트의 이름을 뭔가로 줘도 상관없지. 이 프로젝트 부분에 가서 보면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을 거고 그 인터프리터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지금처럼 no 인터프리터 돼 있으면 결과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처럼 오류가 보일 겁니다. 그럼 이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여기에 지금 오른쪽에 보면 화면 오른쪽에 보면은 드롭다운 할 수 있게끔 클릭할 수 있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뭔가 기존에 사용했었던 게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보여지는 건 여러분 환경이나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여기에 3점대 뭔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고 있었던 그 버전에 맞는 거 클릭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런 화면이 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OK를 누르면 그럼 이제 이 노란 색깔의 오류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컴파일을 해서 결과를 봐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시험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미 프로젝트가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 샘플로 소스 코드가 하나가 있으면 그냥 카피하려고 하는 거를 그 소스 코드에 전체 다 지워버리고 삭제를 하고 문제 있는 것들을 카피해서 쓰는 게 가장 좋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유형 중에 하나가 또 있었죠. 유형 중에 또 하나는 함수를 전체 다 작성을 해야 하는 문제죠. 이거는 솔루션 부분이 전체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하실 때 카피를 해서 전체 이것도 기존의 문제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그냥 하나의 코드에다 작성을 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솔루션 부분이 비어 있죠. 그럼 솔루션 부분을 작성을 다 했어요. 근데 절대로 솔루션 부분에서 매개 변수 부분은 절대 수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고 혹시라도 다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def하고 예를 들어서 샘플이라는 메소드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뭔가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작성을 했었던 게 이제 구현 부분에 가져가야 되죠. 가져가야 되면 이 부분 이대로 밑에 있는 이 부분은 굳이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 작성했었던 코드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여기만 바꾸기를 하게 되면 이 메소드가 들어가겠죠. 이거조차도 바꾸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에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넣고 뭔가를 작성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뭔가 코드가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부분 자체도 바꾸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기만 작성되어 있는 코드 부분만 이대로 가져와서 이 코드도 필요 없으니까 이대로 가져와서 넣으면 되겠죠. 위에 있는 메소드 부분, 새롭게 작성한 부분은 이 부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그대로 갖다 넣게 되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연습할 때 가능한 한 파이썬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다른 도구들, 물론 이제 파이썬을 공부하기 위해서 콜랩이 됐던 아니면 주피터 노트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요즘에는 웹상에서 인터프리터들이 제공되는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실제 시험 볼 때는 그 환경 자체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걸 쓰기를 파이참을 가지고 연습하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파이참을 띄워놓고 나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하다가 앞서 봤었던 예를 들어서 어떤 빈칸의 문제가 됐던 오류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거에 대한 로직 자체를 한 번쯤 적어놓고 그 다음 거 해결하는데 이용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한 줄 한 줄 머릿속에 외우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면은 이게 전체 다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석으로 여기에 그냥 백지로 사용을 할 때는 오류가 나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left라고 되어 있는 변수가 처음에는 1이었고 그 다음에 right라고 되어 있는 변수가 처음에는 k로 시작을 했구나. 그럼 이 k라고 되어 있는 값이 뭔지에 대한 거 뒤에다가 적어볼 수 있죠. 이 k라고 되어 있는 값이 처음에는 1이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고 나서 포문을 돌겠죠. 이 포문 안쪽에서 업다운 했었을 때 이 부분에 레프트라는 값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그 과정을 이걸로 A4 용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건 빈칸의 문제라든지 오류의 문제인데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금처럼 눈으로 컴파일하면서
결과 자체를 앞에 있었던 결과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 과정들을 봐야 될 때는 띄워놓고 여기다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드를 빈칸이라든지 오류의 문제를 가져와서 카피한 다음에 이 코드에 가져와서 하나하나 수정하면서 하는 것들은 오히려 오류가 나면 그 오류를 수정하는 거.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엔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카피해서 가져오다 보면. 근데 이런 걸 수정하는 거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백지로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필요한 로직 자체를 눈으로 컴파일하면서 여기에 변화하는 값들을 여기다 적어가는 A4 용지, 빈 용지로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들은 지금처럼 10개가 1번 클릭해서 풀고 2번 클릭해서 풀 수 있게끔, 물론 문제를 푸는 순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순서를 어떻게 하든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형태를 먼저 접근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10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10문제를 가지고 클릭했을 때 문제를 한번 좀 읽어봐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3개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다양하게 매일매일 연습하시면서 그 문제를 접근할 때, 아, 나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나만의 방법을 좀 터득을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코스프로의 문제 패턴을 3가지 형태로 제공한다라는 걸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첫 번째 코스프로 6세트가 총 60문제인데 그 60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다 보는 건 아닐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몇 개의 단계에서 약간은 유사한 것들에서 같이 봐도 좋을 만한 것들은 빠져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이외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루에 몇 문제씩 풀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문제가 오류의 문제이든 아니면 빈칸의 문제이든 유형의 3가지 중에 어떤 게 됐든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구현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각오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앞서서 지금 첫 번째 차시부터 공부를 하면서 빠져 있는 것들은 아마도 뒤에 나머지 단계에서 보는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 이제 코스프로에 있는 것 이외에 문제들도 다양하게 보면서 구현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코스프로 1급을 위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완주하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하십시오.